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온갖 잔소리에 먹을 것으로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엎어버리고 시어머니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시어머니랑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어 너무 좋다고 하셨던 시어머니세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돌변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너무 놀라웠습니다. 결국은 시어머니가 음식으로 저를 괴롭히길래 식탁에 있는 음식들 전부 싱크대에 엎어버리고 이혼하려다 연 끊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의 확답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이는 좀 더 있다 가질 생각이에요. 결혼식을 한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보기만 하면 혀를 차시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혀를 차는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한 이유들은 딱히 예를 들기도 어렵습니다. 매사 제가 하는 일은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에요.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굵직한 사건만 얘기하겠습니다. 신행 다녀와서 주말에 시부모님을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을 초대한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초대를 해야 우리가 너희 집에 갈 수 있다고 자꾸 말씀하셔서 초대를 한 것이었어요. 처음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라서 잘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요리 실력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때는 제 요리 솜씨가 형편없을 때였어요. 반찬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불고기, 더덕구이, 호박전, 콩나물국, 두부강정 등을 하고 김치와 쌈채소 등을 상에 올렸습니다. 남편과 같이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라고 서로 웃고 장난쳤어요. 시부모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버님은 더덕구이가 참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는 익숙한 맛인데 며느리가 해준 음식은 맛이 달라서 같은 메뉴여도 별미로 느껴진다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젓가락을 어디에 두실지 몰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주신다고 반찬 몇 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반찬을 꺼내드렸더니 그때서야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힘들게 차린 음식이 맛없다는 티를 그렇게 내셔야 했는지, 작정하고 그러신 것은 아닌지,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내가 음식을 맛없게 해서 시어머니가 식사를 못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에 시어머니는 오로지 잔소리만 하시다 가셨어요. 화장실에 칫솔거리 놓아라, 거실 소파에 쿠션을 놓아라, 음식물 쓰레기를 너처럼 처리하는 사람 처음 봤다. 밥 먹었으면 바로 설거지하지 뭐하고 있냐? 반찬 사 먹지 마라. 청소는 어떻게 해라. 지금 기억나는 것만 이 정도입니다. 시어머니는 점심 식사 후에 잔소리를 시작해서 두세 시간 동안 잔소리만 하다 가셨어요. 중간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시라고 했는데 못 들은 채 하시면서 계속 잔소리만 하다 가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가시는 순간까지 이것저것 훑어보시고 신발장까지 열어보시며 잔소리를 하다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가시고 남편에게 엄청 짜증을 내고 싶었는데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자기 엄마 때문에 계속 미안하다고 해서 짜증도 제대로 내지 못했네요. 꼭 지인분들에게 며느리 잡는 법을 배우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살림을 오래 하셨으니 이것저것 눈에 거슬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사람 관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친정엄마나 언니가 저에게 뭔가 잔소리를 하면 제가 변명도 할 수 있고 한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무슨 변명이라도 하면 말대꾸한다고 또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 남편이 집안일도 자기가 다 하고 앞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자기가 바로 얘기하겠다고 해서 마음이 좀 풀리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좋게 말할 뿐 확실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퇴근길에 만나서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바로 옷 갈아입고 옷 정리하기도 귀찮을 정도인데 들어와서 차리고 먹고 하는 것이 너무 귀찮았어요.
이 사실을 아시고 시어머니는 저녁에 시댁에 들러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사 먹는 음식이 더 좋았지만 남편 생각해서 시댁에 가서 밥 먹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남편이 좀 늦게 퇴근하는 날은 제가 먼저 시댁에 가 있다가 남편 오면 같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굳이 배고플 텐데 저 먼저 먹으라고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찌개에도 당근이 들어있고 오이 무침에도 시금치에도 당근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당근이 싫어서 식당에서 볶음밥이나 계란찜에 당근을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거든요. 당근을 채를 썰어서 넣거나 하면 골라서 먹을 수 있는데 시어머니는 잘게 썰어서 음식에 넣으셨습니다.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고 아이도 잘 들어선다고 하시며 옆에 앉으셔서 반찬을 계속 올려주셨어요. 얼굴만 보면 잔소리하며 못 잡아먹어 안달인 분이 밥상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자상한 척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도 다 먹으라 하시고 밥도 다 먹으라 하시고 남편이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오면 같이 먹겠다 해도 배고픈데 뭘 기다리냐면서 먼저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보다 퇴근 시간이 늦어서 남편이 시댁에 먼저 가고 제가 나중에 갔는데 들어가 보니 남편은 밥 먹으면서 시어머니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가 당근 많이 들어가 있어서 먹기 힘들어 한다고 적당히 넣으라는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들어갈 곳에 넣은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편식이 심해서 반찬 투정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제 편식을 고치려고 일부러 제가 먹는 음식에는 당근을 많이 넣어가면서 밥상을 두 번 차렸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비번치고 들어간 거라 제가 들어온 줄 모르고 계셨던 거죠. 남편은 좀 짜증내는 목소리로 그렇게 하면 여기 와서 밥 안 먹는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저에게 당근 먹이는 것을 그만하려고 했다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에 저녁에 시댁에 갔는데 남편이 좀 늦는다고 하더군요. 30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시어머니는 또 굳이 저에게 먼저 밥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른 채 하고 식탁에 음식 놓는 것을 같이 하고 앉았어요.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있는 당근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매번 저는 시어머니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과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밥을 제가 퍼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에게 당근이 든 음식을 놓아드렸습니다. 저는 당근을 털어가면서 먹고 국은 국물만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골고루 먹으라고 하시면서 반찬을 또 놓아주시려 했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피해버렸어요. 제가 알아서 먹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얼른 골고루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음식마다 당근이 들어있어서 솔직히 시댁에 와서 밥 먹기 싫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생각해서 당근이나 오이 같은 야채를 넣고 음식을 하는 것인데 그런 말을 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해서 그렇게 당근을 넣으셨냐고 물어봤죠. 시어머니는 좀 놀란 표정이시더군요. 이거 어차피 나 괴롭히려고 만든 음식이고 내가 먹지 않으면 먹을 사람도 없는 음식이니 내가 버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음식들 중에 당근이 들어있는 음식들 전부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며느리에게 잔소리 못해서 안달이시고 그걸로 모자라서 음식으로까지 괴롭히시냐고 내가 이러고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겠냐고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길래 그동안 있었던 일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남편 밥 차려주시라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음식 주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살면서 나한테 이유 없이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머님처럼 이렇게 악귀같이 굴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랬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내 앞에서 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토가 나올 정도로 잔소리하는 것도 먹을 걸로 괴롭히는 것도 몰랐다고 할 것이냐고 하면서 우리 이혼이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집에 들러서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께 다 말하고 이혼하고 싶다 했더니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무릎 꿇고 빌고 해서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저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저는 안 갈 것이라고 했어요. 이혼할 것이라고요.
남편이 집에 가자 했는데 제가 계속 안 간다고 했더니 할 수 없이 혼자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뭘 어찌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는 말씀.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이러시냐 했더니 그냥 다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럼 저에게 얼굴 볼 때마다 행동 하나하나 지적하고 잔소리한 것은 아시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알고 계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음식으로 저 괴롭히려 한 것도 인정하시냐고 했더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각서 써서 공증받자고 했어요. 안 그러면 못 믿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는 못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이 한동안 자기가 중간에서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자기 부모님과 연 끊겠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고 시아버지만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아버님과 연락하는 것도 별로예요. 시어머니가 남편 없을 때만 골라서 저에게 잔소리를 했는데 아버님이 옆에 계실 때도 많았거든요. 아버님이 시어머니를 좀 말려주기를 바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저에게 잘 하려고 하고 맞춰주려고 하는 데다가 시부모님과 안 보고 사니 행복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이는 좀 더 이따가 가지려고 해요. 하다 하다 이젠 먹을 걸로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다 보네요. 강력하게 대처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사신다니 다행이네요.